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제가 결혼 후 첫 생일이 다가왔어요. 신우가 첫 생일이니까 그냥은 못 넘어간다며 생일이 지나기 전 주말에 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했어요. 신우이가 기특하게 웬일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한테도 친구들한테도 자랑은 다 하고 다녔어요. 시어머니도 때마침 주말 전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네 생일이 다가온다고 들었다. 네 생일도 함께 셀 겸 해서 식구들 모두 불렀다. 그러니까 너도 일찍 오려무나. 눈 뜨자마자 와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일찍 갈게요. 저는 신이 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을 다 불러서 제 생일 파티를 하신다니 기분 째졌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늦으면 민폐일 테니 정말로 눈 뜨자마자 남편을 재촉해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저와 남편 이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너무 눈치도 없이 일찍 왔나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러셨어요. 마침 잘 됐다. 오늘은 동지죽 해서 먹자. 네? 동지죽을요? 왜 놀라냐? 너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네. 내가 오늘 너한테 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기억해뒀다가 해 먹어라. 내가 엊그제 동짓날이었는데 그냥 넘어갔더니 춘이가 가세 동지죽 먹고 싶다고 하지 않겠니? 어머니, 오늘 제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뭐? 생일 파티? 네 생일이 모레가 아니냐? 네, 당겨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하던데요. 아니었어요? 저는 혹시 시어머니랑 시댁 식구들이 짜고서 서프라이즈라도 준비했나 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어요. 참 바보 같았죠.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에 시원스럽게 그러셨어요. 뭐 생일 파티가 별거냐? 맛있는 동지죽을 해먹으면서 식구들이 모여서 네 생일을 축하하면 그만 아니냐? 네? 그러면 제 생일 파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별스럽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걱정 마라. 행은아, 네 생일 안 챙겨줄까 봐 그러냐? 얼른 이거 팥을 밤새 내내 불렸으니까 압력솥에 물 넣고 푹 쪄라. 점심때 먹어야 하니까 바쁘다 바빠. 라고 하시며 채근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정신없이 이것저것을 시키신 통에 꼼짝없이 동지죽을 하게 되었어요. 식구가 모두 11명이니까 압력솥 2개에다 새알심도 만들어야 하고 빨리 행동해라. 그래야 애들이 오자마자 뜨끈하게 먹을 거 아니냐. 좋다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제 생일 겸 해서 일찍 오라고 하셨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다고 주방에 들어와서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 참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팥을 큰 두 솥에 삶아내고 믹서기로 갈아내고 새알심도 찹쌀로 빚으며 한참을 주방에서 시어머니 지시대로 따라하고 있었지만 내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하던 신우이는 점심이 다 와가는데 콧배기도 안 비쳤어요. 완전히 속은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거실 소파에 누워서 콜콜 잠만 자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안방에서 TV를 보시면서 물 가져와라, 아침 식사 가져와라 하시며 계속해서 저에게 시키시기만 하셨고요. 주방에서 아버님이 아침상을 차려서 남편 안방으로 날라다주고 아버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상을 도로 가져다 준 것 말고는 주방에는 내다보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며 실컷 부려드시고 계셨고요. 그래도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인 제가 뭘 어찌하겠습니까? 일단 열심히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러자 안방에서 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준이한테 전화가 왔다. 받아봐라. 네. 아가씨? 언니, 동지죽 다 됐어요? 엄마도 언니도 전화 좀 받아요. 내가 주방에서 어머니랑 동지죽 하고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받아요? 아가씨는 왜 안 오고 전화해요? 언니, 동지죽은 다 된 거죠? 지금 바로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동지죽을 좋아하는데요. 지금 바로 갈게요. 우리가 바로 도착하면 먹을 수 있게 상 차려놓으세요. 정말 얄미웠습니다. 내 생일 파티를 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먹을 동지죽을 만들게 하려고 나를 불렀나 싶었어요. 어서 오기나 해요. 어머니랑 둘이서 동지죽 11인분을 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상은 아가씨가 와서 직접 차려요. 라고 말하고 또 끊어버렸어요. 일부러 시누이 2명이 시간 맞춰서 오려고 그러는 모양이었어요. 큰 시누이 가족 4명과 작은 시누이 가족 3명, 그리고 저와 남편과 시부모님,
이렇게 총 11명분의 동지쪽을 만드느라 주방에서 꼬박 3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상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으라니 아주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그새 또 아버님에게로 전화를 해서 제 버르장머리 운운하면서 한마디 좀 하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신우에게 야물딱지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구만. 네 올케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계속 일만 하고 있는데 너는 전화질이냐? 빨리 와서 돕지 못하냐? 그래도 아버님은 시어머니보다는 더 나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새 또 아가씨 전화를 받곤 제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뭔 전화를 그렇게 오래 받고 있냐? 바쁘니까 빨리 끊고 오질 않고. 지금 애들이 올 시간이 다 되었다. 동지죽은 퍼지기 전에 먹어야 하니까 얼른 거실에다 교자상부터 차려라. 그래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야, 식종아, 얼른 일어나서 교자상을 거실에다 가져다 놔라. 일부러 시어머니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셨어요. 너 미쳤냐? 고은이 자는 애를 왜 깨워? 어머니, 정말로 제가 미쳤나 봐요. 저 인간이 식종이로 보여요. 뭐가 어쩌고 어째? 이게 말하는 게 아주 보통이 아니네. 시어머니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남편만 잡았습니다. 너 빨리 안 일어나냐? 너는 처갓집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더니 니네 집 와서도 그러냐? 마누라는 일만 하고 있는데 양심도 없냐?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그랬어요. 교자상을 차리라고? 알았어. 남편이 제가 하는 말에 놀라서 일어나서 상을 찾으러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제게 난리셨어요. 너는 속이 있냐 없냐? 왜 잘 자는 애를 깨우고 그래? 네가 가서 교자상 가져오지 못하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치마를 벗어서 고이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아드님만 귀하세요? 저도 엄연히 저희 부모님의 귀한 자식이에요. 제가 3시간 넘도록 주방에서 일할 때 어머니 아드님은 계속 잠만 자고 먹기만 했어요. 이젠 저는 할 만큼 했고 힘들고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저를 잡아먹을 기세로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그러는 시어머니께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지죽 11인분을 해달라고요. 저는 오늘 제 생일 파티를 하는 줄 알고 왔어요. 덕분에 동지죽 하는 법 잘 배웠네요. 라고 하며 곧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나와버리자 남편도 놀라서 쫄래쫄래 따라 나왔어요. 자기야, 이렇게 그냥 가면 엄마가 얼마나 난처하시겠어. 뭐야? 난처?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냐? 생일 파티를 셀프로 하는 사람 봤냐? 그것도 동지쪽에 동자도 싫어하는 내가 신우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3시간 동안이나 주방에서 일해서 갖다 바쳐야 되니? 그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춘이가 케이크를 사올 거 아니냐.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해. 네 식구들하고 실컷 처먹어라. 나는 힘들어서 집에 가서 쉴 거니까 앞으로 아침밥이며 저녁 식사는 네가 해. 알았어? 며느리 부려먹는 재미에 빠진 네 집 식구들이랑 너 똑같이 하면 국물도 없어. 알아들었어? 집에 돌아와서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밀린 빨래며 청소며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 눈치가 보였는지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빗발쳤는데도 그냥 꺼버렸어요. 저도 물론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시간 쉬고 나서도 기분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동지죽 해먹자고 부른 걸 가지고 진짜로 생일 파티 해주는 줄 알고 착각해서 좋아서 일찍부터 시댁에 간 제가 너무 쪽팔렸어요.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겠냐고요.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저를 이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다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래서 기분 전환 겸 해서 셀프 파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혼자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신용카드로 요즘 유행하는 200만 원대 초반에 명품 미니백을 하나 샀어요. 늘 남들이 명품백을 선물 받았어도 그런 거 줘도 돈으로 바꿔버린다고 했었던 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었어요. 제 생애 최초의 명품백이었습니다. 결제 내역 알림 문자가 갔었는지 남편이 제게 전화했어요. 자기야, 생전에 명품백은 싫다던 사람이 큰맘 먹었네. 그래, 앞으로는 나도 명품백을 하나씩 장만을 해볼까 한다. 너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뭘 그래, 내 월급은 다 자기가 관리하는데. 이거 2년 동안 할부해서
네 용돈에서 뺄 거야.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그런 계산도 안 했겠니? 뭐? 너무하잖아. 내 용돈이 얼마라고 거기서 뺀단 말이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동지주 10인분을 한 노동값이라 생각해라. 왜? 아깝니? 마누라 일 실컷 시켜 먹으면서도 잠만 잘 자더라. 내 생일인데 아까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명품백 사준다고 해도 맨날 싫다고 했었잖아. 잘했어. 그래서 제 인스타에 팬문짝만하게 생일 선물 미리 땡겨받았어요 란 제목으로 올렸어요. 분명히 시댁 식구들이 제 인스타에 올려진 사진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질을 해댔을 거네요. 그래, 내가 만든 동지쪽을 실컷 먹어라. 덕분에 나는 명품백 하나 장만했다. 그런 후 한동안 시댁 식구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가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찾아오는 시어머니가 별로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직접 오신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세요? 네가 내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온 것 아니냐.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삐져 있을 거냐? 세상에, 자기 생일 파티를 해주지 않았다고 시댁 식구들과 담 쌓고 사는 며느리는 너밖에 없을 거다. 어머니, 지난 일인데 그만하세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니까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도 너밖에 없을 거다. 세상에, 며느리 무서워서 셰미 노릇하겠냐? 그러시면서 얼척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큰 시누이 생일은 언제인지 알고나 있냐? 아니요, 저는 제 생일도 잘 모르는데요. 그러자 혀를 차면서 그러셨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입지댕이를 놀리고 있냐? 어머니, 자랑은 아니지만 입지댕이라뇨. 며느리 입은 그렇게 꼴도 보기 싫으세요? 제가 큰 시누이 생일은 관심도 없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은 뭔데 그러세요? 너 말 이쁘게 안 할래? 내가 입주댕이라고 하든 주둥아리라고 하든 네가 뭔데 함부로 시애미 가는 말이 이래라 저래라야. 암튼 다들 여기서 송년 겸 생일잔치 겸 해서 모이자고 하더라. 누가요? 누구긴 누구냐? 네 시누이들이지. 네 큰 시누이가 쌍둥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번에 제대로 생일상 좀 차려봐라. 내가 옆에서 거들 테니까 걱정은 말고.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제 귀가 어디 잘못됐나 싶었어요. 내 생일 때는 동지주 11인분을 하게 했으면서 시누이 생신상을 차리라고? 그래서 다시 혹시나 하고 여쭸어요. 어머니, 저기 춘심 아가씨 생일상 차리라고 하셨어요? 뭘 그렇게 놀라냐? 네가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송년 행사를 한다고 식구들도 초대하고 그러면 좀 좋았냐? 그렇게 마음이 좁아서야 어디다 쓰겠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나서서 시댁 식구들 생일도 돌아가면서 챙겨줘야 하고 송년 모임이나 새해맞이 같은 것도 집으로 초대를 해서 즐겁게 시댁 식구들과 어울려 하는 것이 며느리의 본분이란 말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다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시집 와서 내내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하시고 사셨어요? 뭐야? 그럼 했지 안 했단 말이냐? 그러자 그 순간 안방문이 팔컥 열리고 시할머니가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그러셨어요. 이런 썩을 것이 있나? 어디서 공갈치고 자빠졌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시할머니의 모습에 귀신이라도 본 듯이 기절초풍해 했어요. 에그머니나, 어머니가 왜 거기서 나와요? 시할머니가 시어머니에게 삿대질을 해가며 그러셨어요. 이것이 어디서 아직까지도 정신도 못 차리고 내 손주 며느리를 잡으려고 해. 너 오늘 나한테 잘 걸렸다. 라고 하시며 신발장으로 가셔서 신발 한 짝을 들고 시어머니께 달려드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지르시며 도망을 다니셨어요. 너 얼른 이리 안 오냐? 이게 이제는 이 시애미가 늙었다고 도망 다닌 것 좀 보게. 네가 오죽 내 손주 며느리를 잡았으면 스트레스인가 뭔가 해서 아직까지 애가 안 들어섰겠냐? 귀하디 귀한 내 손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하소연을 했겠냐? 네가 우리 집 대를 끊을 참이었냐? 이렇게 여리디 여린 내 손주 며느리한테 보약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뭐? 생일상을 차려? 네가 먹을 거는 네가 만들어서 처먹어! 라며 신발짝 하나 들고 시어머니를 쫓아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이 안방에서 나와서 시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잘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한테 혼 좀 나야 해요. 그러자 시할머니가 인자하신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감히 내 귀한 손주 며느리를 잡으려고 해? 그러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러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네 시어미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꼭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가야겠다. 그래야 내 손자가 애도 잘 낳고 잘 살 것 아니냐? 나 지금 당장에 네 시애미 교육하러 갈란다. 내가 이래 봬도 신식 할매야. 다시는 우리 손주 며느리를 못 건들게 할 테다. 그러시면서 남편에게 시댁으로 태워다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기뻐 날뛰면서 시할머니를 모시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시할머니는 큰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남편 어렸을 때부터 애지중지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달리 손자만 이뻐하셨대요. 시어머니가 오시기 전에 신우의 남편이 통화를 했었는데 걱정이 되더라네요. 틀림없이 신우의 말을 들어보니까 신우의 생일상을 차리라는 말과 함께 아예 정기적으로 시댁 식구들의 모임을 가질 계획을 짜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호락호락하지 않은 저와 시댁 식구들의 마찰이 불보듯 뻔한데 해결할 방법은 시할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를 통해서 시어머니가 찾아올 것을 미리 알았던 남편이 시할머니를 모시고 왔고 안방에서 모른 척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나 하고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할머니가 놀러 오신 줄로만 알았어요. 시할머니는 손자인 남편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줄 그런 분이셨어요. 손자 사랑은 시부모님의 자식 사랑보다 더 진해 보였습니다. 그랬으니 시댁으로 도망을 간 시어머니는 아버님과 함께 여러 시간째 무릎을 꿇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대하는 도리란 주제로 교육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로는 안 되겠다시며 한 달 동안을 계시다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매번 김치며 반찬이며 해다가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손수 솔선수범을 하신다면서 시할머니가 그동안 용돈을 모아온 돈으로 비싼 한약을 지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러셨대요. 우리 손자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다 네 잘못이다. 내가 요새 유튜브인가 뭔가 하는 거 잘 보는데 스트레스가 임신을 못하는 원인이라고 했다. 한 번만 더 내 손주 며느리를 데려다가 일 시켜 먹거나 찾아가거나 하면 가만 안 둘게야. 알았냐? 효자인 큰 아버님처럼 아버님도 시할머니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다 늙음하게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하느라 바쁘신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계시니까 걱정 마. 내가 우리 엄마를 제대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했거든. 크크. 남편도 웃겼어요. 시어머니는 뒤늦은 시할머니 시집살이에 죽을 맛인데 저러고 싶을까 싶었네요. 그래도 자기 마누라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하니까 봐주기로 했습니다. 시할머니 짱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